지금 손명근 선생이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유롭고 차분해 보이는데 너무 다운되는 거예요. 너무 늘어지는 강의. 말과 판서가 좀 더 빨라져야 된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GB스터디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설문거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받은 문제는 고3, 고2 응용어법 문제인데요. 저는 이 문제를 고2, 고3, 2등급 이상 학생을 기준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의 주제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잡기 위해서 앞부분 해석을 해보면 Cinema is valuable not for its ability to make visible the hidden outlines of our reality, but for its ability to reveal what reality itself is, the dimension of fantasy. 자,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영화는 가치가 있다. 무엇 때문에 가치가 있냐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가려져 있는 윤곽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but for its ability to reveal what reality itself is. 현실 그 자체가 가리고 있는 그것을 드러나는 능력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 현실이 가리고 있는 게 무엇이냐? 바로 이게 여기 핵심어인데요. The dimension of fantasy, 즉 환상의 차원에서 환상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가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영화라는 것이 어떤 현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가리고 있는 환상, 그 환상을 드러내기 환상이 있기 때문에 영화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해보면 This is why to a person the first great theorists of film decried on the introduction of sound and the other technical innovations such as color that pushed film in the direction of realism. 자, 이것이 바로 이유이다. 어떤 이유냐면 영화의 첫 위대한 이론가들이 decried, 이런 영화의 첫 위대한 이론가들이 규탄하였다. 무엇을 규탄하였냐면 소리, 사운드, 그리고 다른 기술적인 혁신, 즉 그 색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화가 이제 흑백 무성 영화였었는데 이제 소리와 색깔의 도입을 이제 첫 이론가들이 그걸 이제 반대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런 혁신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That pushed film in the direction of realism. 즉 영화가 이제 색깔이랑 소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현실주의적인 방향으로 밀고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영화가 이제 요 밑에 아랫부분에 보면은 무성 흑백 영화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데 이제 예전에 영화가 무성 흑백 영화일 때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환상을 갖기도 하고 그런 창의적인 역할을 했었는데 일소리와 색깔이 딱 입혀져 보니까 너무 현실과 이제 차이가 없어져 버리게 되니까 사람들의 창의성을 이제 막게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주제를 잡아보면은 음향, 색상 등 기술적 혁신이 영화의 중요한 가치인 환상을 앗아갔다. 이 정도로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1번 문장 보시면 아까 제가 이제 김 교수님께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 이 decry라는 단어가 이제 뭔가를 규탄하고 또 뭔가 반대하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뭐 condemn이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이 on이라는 전치사가 필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decried on 이 부분이 decryed라고 바뀌어질 수 있는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 보겠습니다. But sound and color threatened to create just such an illusion, thereby destroy the very essence of film art. 아까 제가 말했던 부분이랑 중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소리와 색깔이 그러한 환상을 창조하는 것을 위협하였고, 그럼으로써 영화 예술의 정수인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환상, 그것을 destroyed, 파괴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콤마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destroyed가 아니라 destroying으로 분사구문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닌가.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주제를 잡기 위해서 앞부분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echnological progress, human curiosity and the determination to explore moved people all over the world. 기술적인 발전, 인간의 호기심, 그리고 탐험하고자 하는 결심, 이것들이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였다. This movement of people, 이러한 움직임이 also meant, 이러한 움직임들은 또한 의미했다. That more and more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 would come together. 좀 더 많은 사람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게 되었다. 그 다음 The tasty history of food also includes what happens when cuisine and culture intertwines. 자, 음식의 맛있는 역사는 또한 포함한다. 무엇을 포함하냐면 cuisine, 조리법, 음식,
과 문화가 intertwines, 서로 엮이게 되었을 때, 교차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포함하게 된다. 자, 전 이 부분이 이제 주제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아랫부분은 이제 예를 드는 부분으로서 이제 어떻게 피자가 발명되었는지, 사람들이, 이민자들이 토마토를 먹기 시작하고 뭐 그런 이제 대략적인 이제 사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주제를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창의성이 음식의 역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정도로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체크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3번 문장 보시면 The tasty history of food also includes what happens when cuisine and culture intertwines.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이 부분이 이제 when 이 절에서 cuisine하고 culture 이제 주어가 두 개가 복수로 이어져 있는데 intertwines 그 3인칭 단수 s를 사용한 형태가 잘못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을 intertwine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체크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제 앞부분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피자에 대한 내용이 있고 This was probably how pizza was born. 자, 이것이 바로 피자가 뭐 만들어지게 태어나게 된 그런 이유가 된다. Immigration in the 19th century had brought pizza 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19세기에 이민자들이 피자를 미국과 캐나다로 가져왔고 increasing its popularity and sparkling the creation of regional recipes like Chicago deep dish or New York pizza. 그리고 인기가 매우 올라갔고 그리고 이런 뉴욕 피자나 시카고 딥 피자 같은 지역적인 레시피의 창조를 스파클링, 이제 뭐 촉발시켰다, 유발하였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선 전 포인트를 요 had brought 부분으로 잡았는데요. 요 과거형이 이어지는 문장에서 이렇게 과거 완료로 이어지는 문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저는 과거 시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had brought 부분을 brought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항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 내용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 포인트 1번 부분에서 이제 decry라는 동사가 이제 타동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전치사가 필요 없이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decryed on이 아니라 이것을 decryed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분에서 문장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thereby destroyed 이 부분이 이제 그 문장의 앞에 동사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부분은 이제 수식을 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콤마 이후에 부사가 나오고 이렇게 뭐 분사구문인지 동사인지를 묻는 문제는 자주 출제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들이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destroyed 이 부분을 능동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인 destroying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cuisine and culture intertwines 이 부분 이제 사실 이건 중학교 때부터 많이 다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실제 이렇게 어려운 문장에서 나오게 되면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고 이 부분을 cuisine and culture intertwines를 복수의 주어를 가지는 intertwine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내용이 이제 과거가 쭉 이어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역시 이 4번에서도 과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 완료인 had brought가 아니라 그냥 과거형인 brought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제율과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 묻는 문제는 출제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5에서 3점 정도를 주겠고 반면에 난이도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이긴 한데 이제 저 decry라는 동사가 좀 사실 제가 생각에 많이 제 기준에 좀 사용되지 않는 동사인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난이도를 3.5 정도로 주겠습니다. 이번에 문장 이어지고 문장을 주어진 후에 콤마로 엮고 나서 이렇게 부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분사구문 다른 형태가 나오는 문제는 저 상당히 자주 찰지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출제율은 3.5 정도로 잡고 난이도는 이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의미라든가 단어의 수준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긴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어렵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이 경우는 평이한 난이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culture and cuisine
인터트와인 요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많이 출제되는 뭐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출제율은 어느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해서 3점을 주었고요. 난이도는 학생들이 좀 많이 익숙하게 풀어줬다면 1, 2등급 학생들 정도라면 무난하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평이한 난이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과거 시제에서 과거 완료를 이제 오버해서 사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거 완료를 배울 때 학생들이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과거 완료 문장이 주어졌을 때 어느 때 과거 완료를 써야 되고 어떨 때 과거를 써야 되는지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들이 좀 출제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출제율은 3.2 정도로 생각을 하고 난이도는 이게 좀 정리가 되어 있다면 쉽게 이제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데 과거 완료를 언제 사용하는지 좀 확실하게 모른다면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전 난이도는 3.3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그 뭐 주제 설명도 이렇게 장황하지 않게 깔끔하게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들도 명쾌하게 잘 잡아주셔서 1번 질문 해주셨을 적에 의미는 제가 뭐 decry를 추론할 수는 있지만 뒤에 on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보캐블러리 아주 디테일한 영역이라서 어려운 문제인데도 명쾌하게 잘 잡아주셔가지고 설명이 이제 안정감이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더 수업에 이제 늘 하는 우리 저 대표 원장님 말씀하시지만 이제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제 몰입을 좀 더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부연 설명도 잘 해주셨는데 뭐 지금 뭐 분사 영역에서 뭐 뒤에 이렇게 부대 상황에 동시 동작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설명해 주면 우리 친구들이 2등급보다 낮은 뭐 3, 4등급 친구들이 더 또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전체적으로는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강평을 거듭하실수록 더 나아지는 모습이 좀 좋았고 일단 판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것 같고 포맷에 딱딱 맞게 잘 하셨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제 강의가 이제 다가가고 먹히는가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생님이 중요한 거는 좀 딱딱 집어주시고 강조할 건 강조해 주시고 좀 이렇게 강약 장단 이걸 좀 강조해 주시면 학생들이 이제 받아먹기 훨씬 더 좋고 강의는 굉장히 좋은데 그런 부분만 좀 보완하신다면 충분히 더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설문을 선생이 4문제로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잘하는 애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뭐가? 말과 판서가 빨라야 되잖아. 근데 2등급에 설정을 해놓고 설명은 3, 4등급, 5, 6등급처럼 나긋나긋하게 시간 간격 없이 설명하고 있어. 이제 그런 게 그 언밸런스예요. 왜?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은 공부도 못하는 애들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바빠. 마음이 바쁘니까 뭔가 판서도 빨라야 되고 말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설명을 하는데 나긋나긋 그걸 좀 조금만 낮추면 돼요. 이렇게 당겨서 설명을 좀 빨리빨리 끊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내가 우리 박희철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듯이 이 박희철 선생님은 영어를 영어로 설명한 것 같아. 왜? 말이 안 끊어지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한글로 설명하는데 우리 설문을 생각처럼 딱딱 끊어지잖아요. 왜? 표현이 한글이라서 금방 잘 들어와. 대신 속도감만 붙으면 돼요. 자, 수고했습니다.